연결납세 제도를 볼 거야. 연결납세 제도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 내국 영리법인과 그 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 법인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때 이제 완전 자법인이 둘 이상이면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법인이 있고 자법인이 있는데 이게 하나만 연결납세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법인이 2개 이상이라고 하면 2개, 3개, 4개 뭐 이상이라고 하면 모두 다 통틀어서 연결납세 법인을 연결납세 제도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야. 연결모 법인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께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하면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4개월까지 4개월 이내에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그 연결납세라고 하면은 모법인과 이제 자법인의 이제 그 내용을 법인세 내용을 다 합쳐서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좀 뚱뚱해지겠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연결소득금액과 그 또는 이제 결손금이 나왔을 때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면 개별 납세 방식에 따라서 각 연결 법인별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을 해야 돼. 모법인이 있고 자법인이 뭐 3개, 뭐 2개, 3개, 2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모법인에 대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해야 되고 자법인에 대한 각 사업년도 자법인별로 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그 자법인과 모법인의 그 거래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연결법인 간의 거래 손익을 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 항목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4번째 단계로 연결 조정 항목을 연결 집단 기준으로 재계산을 한 다음에 법에 정한 비율로 각 연결 법인별로 이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연결 법인별 소득금액을 합산을 해서 연결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서 법인세를 확정을 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연결납세 방식은 이제 여러 연결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세무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결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 인한 손익을 제거를 해야 돼. 이거 약간 그 지분법에서 지분법 그 적용 그 법인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그 지분법 적용 뭐 모회사 자회사 간에 그 거래 내용에 대한 손익 제거하는 게 있거든. 그거랑 그거는 이제 회계지만 요거는 이제 좀 세무고 그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연결법인 간 이제 거래 손익만 이제 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면 4가지가 있어. 그래서 다른 법인 연결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이거 입금 불선입 기타로 하고 그리고 다른 연결 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그래서 요거는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고 다른 연결 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한 대손 충당금 이것도 송금 불산입 기타 하고 자산 양도손익의 조정 양도손익 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소득이 생기면 이제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손실이 생기면 송금불산입 플러스 뭐 유보, 이 처분을 하는 거예요. 보면 어쨌든 모회사와 자회사의 어떤 거래가 있어. 접대비 거래도 있고 뭐 이제 주식이 있었으니까 주식이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배당금이 있을 건데 그것도 조정을 하고 대손충당금, 그러니까 그 모회사와 자회사가 거래가 있었을 때 대손충당금 설정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하는 거고, 자산 양도 손익, 자산 양도에는 이제 재고자산도 포함이 되는 거지. 그때 이제 발생하는 뭐 이익이 이제 소득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것 같고, 소득과 손실이 있었을 때 이걸 다 제거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생기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줄여주는 이제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처분을 하는 거고, 손실의 경우는 당기순이익을 줄였으니까 자본을 줄였어. 그래서 이거를 다시 늘리는 그런 송금불산임 유보의 그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거지. 자산 양도손익 조정의 범위와 사후관리를 보면, 이 양도손익 조정을 왜 하는지 보면, 연결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에 정한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내부거래 손익이야. 이거 지분법 손익과 이제 내용이 유사한 것 같아. 그래서 양도법인은 양도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시에 이제 송금불산임 유보하고 또는 이제 입금불산임 마이너스 유보하고, 그 후에 양수법인에게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양도법인이 입금산임 유보 또는 송금산임 마이너스 유보로 이제 추인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대신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자산 양도로 인한 내부거래 손익을 이연하지 않고 전액을 이제 즉시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해.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를 볼게. 그래서 뭐가 이제 양도손익 자산이냐, 그거를 이제 알아야 요거를 이연을 할 건지 아니면 즉시 과세할 건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 양도 시점에 이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얘기하는데, 보면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이 있고, 이거는 거래건별 잠복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 손익 이연자산에서 이제 제외할 수 있다. 엄청 큰 건데, 1억이면.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이 있고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는 금액 제한 없이 양도손익 이연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약간 그 부동산과 투자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엄격하게 이제 금액 제한 없이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고, 이제 발생연도하고 추인연도가 있을 건데 그때 이제 세무조정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이 발생이 되면 이제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양도손실이 발생이 되면 송금불산이 유보에 이제 세무조정이 일어날 거고, 추인연도에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양수법인에게 자산을 양수법인에게 이제 뭐 6가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이 대손 발생하거나 멸신되는 경우,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그리고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지 않게 된 경우, 그때는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법인이 입금산입, 송금산입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에다가 또는 그냥 우선 손실이 있지만 양도소득이 생겼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그냥 다 계산을 해보면, 양도소득의 감가상각비를 양수법인의 장부가액으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 있고, 양도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양도 비율을 이제 해서 입금산입하거나 송금산입하고,
그리고 자산이 대손 발생하거나 멸실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다가 대손금액 또는 멸실 금액을 양수법인의 장부가액으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곱한 거를 할 수 있고,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양도가액에서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을 이제 소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소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양수법인의 장부가액으로 나눠서 이걸 값으로 이제 나눈 값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3단계로 이제 연결 조정 항목을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연결납세 방식은 여러 연결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세무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연결법인별로 행한 다음에 세무조정 사항을 제거한 후에 4단계에서 연결 집단 기준으로 이제 재계산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연결 조정 항목을 보면 각 연결법인의 수익 배당금, 이중과세에 따른 입금불산입액, 이거는 이제 입금산입 기타로 제거를 하는 거고, 각 연결법인이 지급한 접대비 송금불산입액은 송금산입 기타로 이제 제거를 하고,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송금불산입액은 송금산입 기타로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어. 요 4단계에서 연결 조정 항목을 연결 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한 후에 각 연결 법인별로 이제 배분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연결 법인의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해야 돼. 수입 배당금 그리고 접대비 기부금 이거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 법인의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계산을 보면 연결 집단을 하나의 내국 법인으로 봐서 이중과세 조정액을 계산을 하는데, 입금불산입액은 수입 배당금에서 지급이자를 차감을 하는데, 이 지급이자는 주식 적수와 자산 적수를 곱해서 이제 주식 적수에 대한 지급이자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걸 차감을 해서 이제 입금불산입률을 곱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 입금불산입률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입금불산입 배분은 입금불산입액이 이제 계산이 되면 각 연결법인에게 이제 배분을 하는데, 배분해서 이제 입금불산입을 하는데, 이거는 각 연결법인의 출자 비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결법인이 3개의 그 모법인이 있고 2개의 자법인이 있었을 때 이 출자 비율을 다 더해. 출자 비율 합계를 다 더해서 그 각 연결법인의 출자 비율이 있을 거잖아. 그 비율별로 이제 안분 계산을 해서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접대비 송금불산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내국법인을 봐서 송금불산입을 계산을 하는데, 송금불산입액은 연결집단 접대비 지출액의 합계액. 그래서 A, B, C, A가 이제 모법인이고 BC가 자법인이라고 했을 때, 이 모법인, 자법인 이 3개의 그 접대비 지출액이 있을 건데, 이걸 다 더해서 이제 접대비 한도액을 차감을 한 게 이제 송금불산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연결법인이 아니라고 하면 각 법인별로 모법인, 자법인별로 접대비를 각각 계산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합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도액이 더 적어져서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하는 거는 일반 법인의 그 접대비 송금불산입 계산하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 근데 이렇게 이제 송금불산입 되는 그 금액이 나왔으면 요것도 이제 다시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또 각 법인별로, 각 연결 법인별로 접대비 지출액이 있을 건데, 그 비율을 계산을 해서 이제 송금불산입 된 금액을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기부금 송금불산입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봐서 송금불산입 계산을 하는 건데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의 취지가 뭐냐면, 연결 납세를 한다라고 했으면 이거를 다
합쳐서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최초에는 각 법인별로 모법인, 자법인, 자배법인별로 다 각각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서 요걸 다 합쳐서 이제 접대비, 그리고 각각 이제 배당받은 거 그 입금물산입하고, 왜냐면 이중과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배당받은 거는 이제 입금물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접대비 기부금은 하나의 그 접대비 기부금은 각각 법인에 있어서 한도 계산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법인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도 하나로 합쳐지고, 접대비 지급한 것도 하나로 합쳐지는데, 어쨌든 매출액이 올라가긴 할 거야. 그런데 각각 접대비 계산하거나 이제 또 기부금도 각각 하는 것보다 이 합쳐서 했을 때 한도 초과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왔으면 이걸 또 그 비율별로 접대비 쓴 비율, 기부금 쓴 비율 가지고 배분을 해주는 거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그래서 연결과세표준은 이제 계산 구조를 보면 연결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하고, 각각의 연결법인의 비과세 소득 이비소 똑같아. 이비소. 우리 그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 비소를 차감을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게 다 똑같아. 내용은. 그리고 2월 결손금도 이제 전 15년 이내에 있는 거는 이제 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지. 2020년도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는 15년인데, 그 전에는 이제 10년간 이제 2월 공제할 수 있는 거고, 내용은 다 똑같아. 그리고 공제 금액은 공제 가능한 결손금, 이제 중소기업 등이지. 중소기업 100% 할 수 있고, 그 외의 법인은 이제 개별 기소액의 80% 범위에서 이제 2월 결손 공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연결 산출세액 계산은 이제 연결 산출세액은 연결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빼서 이제 나온 금액에다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이 나오면 그거를 합산을 해서 연결 산출세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덩어리만 커졌고 각각 계산한 거를 합쳤다가 이거를 각각에 들어갔던 거를 이제 비율을 다 찾아내서 이제 계산하는 구조는 일반 법인의 법인세 신고하는 그 차감 납부세 계산하는 거 그거 다 구조는 똑같아. 다만 그 구조 안에 들어가는 구성별로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달라지는 거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차감납부세액 계산은 이제 연결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면 거기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공제세액의 합계액을 차감을 하고 각 연결법인별 가산세의 합계액을 더해줘. 그러면 연결 총부담세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연결 중간연합세액을 차감을 하고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을 하면 차감납부세액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최저한세 계산도 해야 되는데, 연결 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봐서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연결납세 제도가 그러니까 모법인, 자법인인데 원래는 각각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합쳐서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야. 다만 이거를 하려면 원래 하나씩 했던 거는 덩어리가 작으니까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도 되지만, 이게 이제 덩어리가 커져 버렸잖아. 그래서 4개월, 3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냥 나 연결납세 제도, 연결납세 신고하겠다라고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돼.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세무서장 아니야.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고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지.